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영상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투 정석으로 이제 5단원부터 강의 계속 찍어서 올릴 건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거. 그래서 영상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쨌든 영상 안에 최대한 개념 설명도 현장하고 똑같이 할 거고, 그리고 뭐 심화 수업 같은 경우, 수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한 많은 문제풀이를 최대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참고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은 뭐 강좌당 한 25분에서 길면 30분인데 보통 한 20분, 25분 한 요 정도 선에서 하나씩 잘라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5단원은 한 25분씩 2번 정도 현재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자, 오늘은 이제 극대극수와 미분단원이고, 여기가 이제 도함수 활용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극대와 극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저 용어를 처음에 배우기 전에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가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생각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자,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쭉 x 값이 증가할 때, 자, 함수 값이 따라주는 거야. 즉, 내가 어떤 특정 구간을 잡아서, 자, x가 커짐에 따라 그때 이 함수 값도 차례대로 커지면 얘를 증가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함수 f가 증가 함수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증가도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감소도 있을 거니까, 자, 감소함수 또 그려보면 얘는 x 값이 증가할 때 함수 값이 감소하는 애. 이렇게. 그래서 x가 증가함에 따라, 자, 함수가 fx1 그다음에 fx2가 얘가 이제 감소하는 형태. 이 형태가 이제 감소함수가 된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자, 근데 이제 수투를 배우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해석인데, 자, 구간을 잘라서 그냥 x가 증가할 때 함수값이 증가합니다로 증가함수를 끝내기에는 이 곡선 위에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 곡선 위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역식도 해석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른 함수가 다른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곡선의 구간에서, 자, 두 점이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로 쓸 수 있고, 자, 얘랑 이제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값을 갖는 그런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겁니다. 저 구간 내에. 그럼 그 x는 당연히 이 x1과 x2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x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일 때를 보면, 자, 여기 분모에 오는 x2에서 x1을 뺀 거는 항상 양수죠. 얘는 항상 양수로, 왜냐면 x2가 더 크다라고 났기 때문에. 자, 그럼 분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데, 자, 분자를 보면은 fx2에서 fx1을 빼는 구조고, 자, 증가할 때는 fx2가 더 크죠. 함수값이 차례대로 커지니까. 그럼 얘가 커짐에 따라 얘 부호가 뭐가 되냐면 양수가 돼요. 그치, 양수. 즉, 접선의 기울기 값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사이에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들이 전부 다 양의 값을 띄고 있구나. 즉,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면서 차례대로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얘를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함수 f가
증가 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이다. 자, 이렇게 명제를 쓰면 얘는 참이에요. 참이야. 이거 다 참이듯이 방금 보여줬으니까. 자, 근데 자, 뭐가 문제냐면 자, 이거의 역과정은 자, 거짓이 돼요. 거짓. 왜 거짓이 되냐? 자, 반례가 있는데 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어. 자, 우리가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3중근에 갖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 내가 x1과 x2를 차례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고 나서 자,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데 계속 양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 원점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0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됐죠? 근데 얘는 분명 x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값을 따라서 증가하는 증가 함수이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양수인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이. 왜냐면 원점에서 0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한테 함수 fx가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이제 표현을 줄 거야. 표현을.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자, 가장 중요한 게 증가와 증가함수. 자, 좀 이따 배울 건데 이제 감소함수 또한 도함수의 부호로 해석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자, 그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증가함수입니다를 표현하는 거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자, 얘도 접선의 기울기를 볼 건데 자, 위에 쌍하고 똑같은데 자, 위에 거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자, x2 마이너스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랑 같은 기울기의 값을 갖는 자, 이런 접선이 있을 수 있지. 그치? 자, 여기에 나가는 어떤 접선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부호를 볼 거예요. 부호가 어떠냐면 자, fx2에서 fx1을 빼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역시 양수가 돼요. 왜냐면 더 크다라고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럼 fx2라는 함수값에서 fx1이라는 함수값을 빼면 얘는 함수값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죠. 음수가 돼.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감소함수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 값의 부호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음수. 여기서 보면 실제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음의 값을 이렇게 가져. 다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한테 함수 fx가 자, 감소함수다 라는 표현을 줄 거고 감소함수다 표현을 줄 거고 자, 그럼 그때 자,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자, 음수인 경우 자, 감소함수일 때 음수다라고 하면 역시 얘는 참이에요. 참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0은 성립하지가 않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럼 얘도 자, 구간을 딱 잘라보면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주고 자,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히 음수가 되긴 하는데 보면 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값이 감소하는 감소함수죠. 명확하게.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원점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음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면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때만 자, 필요 충분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한다? fx가 감소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라고 두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자, 여기는 두 개 있죠. 감소함수일 때 그 다음에 증가함수일 때 요거 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자,
그림 문제 1번을 좀 볼게요. 1번을. 자, 1번에서 보면 자, 함수 fx가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자, 증가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증가하기 위한. 즉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자, 뭘 조사해달라는 얘기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래서 너네가 일단 미분을 할 거고 미분하면 자, 3x 되고 그 다음 2ax 플러스 a가 되고 자, 증가함수니까 어때야 돼?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등호 성립되는 것만 이제 주의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수상에서 배웠던 자,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고 자,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대해서 접하던가 혹은 위에 떠있다. 이 위치 관계니까 판별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2로 나누면 이 값이 a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다. 됐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도 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자, 구간에서만 감소함수가 되면 된대요. 위의 문제는 실수 전체 구간이었고 자, 이번에는 특정한 구간에서만 감소함수가 일어나면 된다. 그럼 이 구간에서만 도함수의 부호가 자, 음수가 되던가 혹은 0이 되던가. 됐죠? 요것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자, 얘를 이제 미분하면 당연히 이제 3차니까 2차 함수가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죠. 플러스 a. 그럼 얘가 이렇게 있고 자, 분명히 아래로 블록하는데 자,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감소하는 구간이 결정되지. 감소하는 구간. 그럼 여기 1과 4가 한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은 감소함수가 되죠. 됐지? 근데 2차 함수의 위치를 아직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 확정을 해 나가겠지. 자, 그럼 보시면은 이 2차 함수가 점점 폭이 좁아지면 여기 있는 1과 4는 사실 포함하는 점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1일 때와 4일 때는 감소함수인 게 중요하지가 않아.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순간만 감소함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나갈 때 1과 4를 이렇게 지나가도 1보다 큰 쪽과 4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감소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자, 2차 함수에서 함수가 즉 f'1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 이 값이 0보다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 하나 있고 f'4가 여기 이제 48이죠.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a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이제 위에 거는 9보다 작거나 같고 아래 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가능한 거니까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어요? 이게 1번에 대한 해석입니다. 1번에 대한 해석. 그래서 정리하고 뒤에 이제 극대 극수에 대한 정리를 들어볼게요. 극수에 대한 정리.
이제 증가와 함수, 이제 증가 감소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건데, 자, 극대극소 정의는 되게 심플해요. 사실 심플하고 그냥 정의대로만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좀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수투 부분에선 당연히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뭔 얘기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를 봅시다. 자, 극대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함수값을 비교할 건데, 함수값을 어떤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이 있다고 할게요. 알파에서의 함수값. 근데 그 알파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주변에 해당하는 함수값들하고 대소를 비교했을 때 얘가 유난히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그때 x는 알파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x는 알파의 극대. 그리고 f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 f 알파를 얘를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글쎄, 극대값이 된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정의인데, 자, 이제 사실 내가 방금 주변의 함수값들하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표현이 낯설 수는 있어. 낯설 수 있는데 아래 것까지 확인하고 일단 비교해 줄게요. 자, 그럼 극소라고 하면 극소는 이거예요. 자, 특정한 점이 있고 그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이 이번에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면 그때 x는 베타에서 극소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f의 베타를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다.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f의 베타와 f의 알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를 거며, 여기 있는 베타와 알파를 합쳐서 그 점에 해당하는 점들을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를 거다 라는 게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래프를 이제 막 배울 차례기는 한데, 자, 아직은 안 배웠죠. 아직은 안 배웠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 중에 양수가 되는 그래프 개형,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위로 볼록해지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네요. 이게 이제 그래프 개형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은 자, 이 지점이 알파가 될 수 있는 애예요. 알파가 될 수 있는 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함수 fx라고 했을 때 여기 x는 알파에서의 함수값 있지. 함수값이 주변이라고 하면 굉장히 근접해 있는 애들하고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기준도 약간 애매하지만 이렇게 간격이 있는 애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냥 얘를 중심으로 근처에 있는 매우 밀집해 있는 애들하고만 값을 비교하는 게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책 같은데, 이제 정석책 같은데 읽으면 a와 a 플러스 h일 때 이 지점에서 함수값들을 비교하는데, 저기 있는 h가 충분히 작은 양수 h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그게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밀접해 있는 애들끼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그랬을 때 얘는 어쨌든 주변보다는 확실히 크게 보이니까 이 지점에서 극대값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는 베타가 되면서 극소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게 역시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유난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이제 다항함수가 주어지니까, 자, 미분이 가능한 상태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면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알파 전에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 이렇게 양수예요. 양수인데 값이 점점 작아지지. 작아져. 그럼 작아지다가 어느 특정 순간이 되면, 자, 지금 알파가 딱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돼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이 0을 지나면서 음수가 돼 이렇게. 즉 그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 값의 부호가 자, 양수에서 뭐로 바뀌냐면 자, 음수로 부호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알파라는 지점에서 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얼마가 나오면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중심으로 보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자, 음수인데 자, 0을 향해 오죠. 값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랬다가 0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이렇게 양의 값으로 증가하지. 즉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자, 음수에서 이번에 뭐로 바뀌냐면 양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래? 우리한테 이제 문제에서 뭐 극값을 구하여라 혹은 극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게 이제 기본 문제에 나와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극값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위치를 파악할 때 쓰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되죠.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되는데 이 0이 되는 지점이 되면 일단은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치? 벌어지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옆에서 주변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체인지가 돼요. 체인지. 즉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거나 혹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죠. 됐죠?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지. 함수 자체가.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뭐가 생기냐면 극대가 생기고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극소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반드시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다거나 그럼 이제 극값을 어떻게 찾냐면 자, 일단은 자, 미분을 한 다음에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x값들이 있는데 이 x값들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돼요. 후보군이 돼. 자, 그리고 나서 어때야 되냐면 요것만 확인하면 사실 거의 다 돼요. 거의 90%가 극대나 극소야. 그러면 정확하게 극대 혹은 극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극대나 극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봐봐. 자, 아까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예를 들 때 관례로서 y는 x 세제곱을 이렇게 예를 들었죠. 됐지?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양수지. 됐죠? 양수 때 물론 줄어들죠, 값이. 그랬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양수예요.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체인지가 일어나지가 않죠. 일어나지가 않는데 실제로도 이 원점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만 여기서는 주변의 함수값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왜냐면 이 점이 여기 아래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랑 비교하면 위에 있는 애보다는 또 작고 아래 있는 애보다는 크죠. 그래서 극대 혹은 극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점이지. 그럼 얘는 극대나 극소가 아닌 지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실제로 부호를 확인해봐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보여. 됐어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지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 근데 대부분 문제들을 풀다 보면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게끔 돼요. 바뀌게끔 되기 때문에 그냥 0 되는 지점 찾으면 거의 다 나오고 자, 대부분 3차함수 이런 게 주어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이런 지점이 두 개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고.
근데 아닌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는 걸 수업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영상을 끊어서 두 번째 거에 갔을 때 설명을 할게요.